One, two, three, four. 정국구 정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TV로도 정국구가 방송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옆에 함께 하신 분들이 비주얼이 10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고정 1 땜빵.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먹갈치를 알았어요. 내 이번에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예. 갈치하고 먹갈치의 차이가 알아요? 먹갈치는 일단 두툼하고 시커멓죠. 아휴, 그냥 먹을 줄 알지. 예. 갈치는 원래 낚시로 잡는데 예. 먹갈치는 그물로 잡아요. 그물로 잡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예. 비늘 다 떨어지는 거야. 은빛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비늘 다 떨어지니까 보기가 흉해. 그거 먹갈치야. 그러니까 세상사에 순응하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인생이 이렇게 덜 풀린 사람 먹갈치 딱 맞아, 내 보니까. 갈치가 성격이 더럽다 그러죠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더러운데 그거를 그물로 잡으니까 잡으니까 보통 지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자기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 이 인간 세상 살면서 지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이제 갈치하고 먹갈치 차이가 예. 먹갈치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먹갈치는 싸요. 아니요, 싸지 않아요. 싸요. 진짜 먹을 싸요. 게 많고, 예.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은 거지.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자, 고정 1, 더 에이스 오브 한겨레. 1588? 9559. 1588 959. 959. 예. 이건 자막으로 때려줄게. 예. 그런가요? 1588 959. 예, 한결의 허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불법, 부정 등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이 법조계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결의 법조계의 달인, 더 갓 오브 러, 법조계의 신! 반갑습니다. 노현웅입니다. 예. 술 먹고 잡은 기억도 안 나요. 엄청 원래 술 먹고 조용한데? 조용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봉주 독설은 저리 가라. 아, 촌철살인이? 네. 촌철살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입에 걸리는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작살이라고 명단 올리면 그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야 딱 얘기했으면 설마 아유, 저기 그래도 이야기를 저희 못하겠지. 이러지. 저건 내가 고대 선배인데 선배님이시라서. 생겨도 시꺼먼 죽죽해갖고 인생이 시꺼먼트만 요런 식으로. 그렇지. 그- 한결의 아니, 크레물린이죠. 그렇지. 그래갖고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도 한결에 저 이재하가 변호사도 훌륭하고 뭐 좀 앞으로 전망 있지 않냐? 그럼 싹 날 쳐다보면서 그러지. 유유상종에 똑같은 인간끼리 노는 것이 뭐. 죄송합니다. 네. 날 좀 취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청담동 89-10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벙커 오시는 분들이 주차가 안 돼서 오기가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저희가 주차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벙커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산대로 학동 사거리 동궁주차장 청담동 91-2 91-2에 주차하시고 올라와서 영수증 갖다 주시면 저희가 티켓을 드립니다. 대로변에 있는 그 주차장. 큰 주차장이요. 네. 청담동 일대에서 제일 큰 주차장. 맞지. 일단 대인의 풍모. 주차장도 큰데. 다른 데 가면 다 조그매갖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방송에 나갈 때 제가 사면이 안 될 게 뻔한데 사면이 안 되는 김에 결혼식이라도 올리자. 8월 22일 날 오후 5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리마인드 웨딩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정봉주 송지영 부부는 혼인신고만 했지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기회에 아예 그냥 결혼식을 하자. 사면이 안 된 김에.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벙커 웨딩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 화면이 없다고 우리를 모델로 해서 하나 찍는 거예요. 마케팅용으로.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와갖고 10,000원짜리
갈비탕값만 내면 되니까 아무나 마구 와그닥 오십시오. 한 150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웨딩하고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오실 거죠? 예, 당연히 와야죠. 노현원 기자는. 그래 술 먹고 또 온 사람을 한번 150명씩 하영 기자 네, 봐야죠. 예, 네. 애 데리고 오시고. 예. 그래서 8월 22일 날 정봉주, 송지영, 정봉주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오후 5시. 우리 다른 분들 안에서 감옥 살고 있는데 결혼식 얘기하고. 근데 나 감옥 1년 사는 동안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난 일체 신경을 안 썼어. 안에 있는 감옥에서 전 교도관들이 200명인데 한 100명 정도는 제 보좌관이 됐어요. 다 와갖고 보좌관 임을 막 자임하면서 와갖고 도와드릴 일 없냐. 감옥을 살아도 이 인격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 존경하고.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거에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존경하는 의원님을 거지. 존경하는 그럼요. 아니 이자 변호사도 그런 사람을 인격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변호사도 아니 방송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삼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삼배하고 자 정치인들 순환의 계절이죠. 네, 요즘 뭐 수사도 많고, 예. 예, 재판 돌아가는 것도 많고, 예. 서초동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비디오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느낌이 예. 어때요? 영광이죠. 예.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비디오 온 거 깜빡 잊고 예. 약간 셔츠가 좀 아니 약간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괜찮아요. 그런가요? 꽉 차. 일단 꽉 차는 건 다 좋아. 얼굴 이렇게 넓적해갖고 꽉 차. 그리고 이자 변호사만 좀 조심하면 돼. 시꺼멓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저는 화면발 잘 나와요. 예. 그래도 오늘 이거 방송 비디오로 나간다고 와이셔츠 입고 오신 거죠? 재판하고. 재판 겸 방송 예. 겸 했어요. 그래도 오늘 단군 이래 최초예요. 왜냐면 다른 데도 이걸 하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방송 장비가 공중파 방송 장비하고 똑같은 가격대야. 그리고 방송 촬영하는 팀들이 대한민국 정치 PD 1호들 그 팀들이 다 뭉쳤어.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월급이 비싸고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줘. 그러니까 여기 와라. 월급 엄청 비싼데 우리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딱 쳐갖고 저렴하게 후려친 거네요. 후려친 거지. 안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자 변호사. 네.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 있을 때 한마디 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요? 예. 청취자가 그렇지. 아니라 시청자. 갑자기 이야기 하라니까 뭐. 예. 그러니까 뭐 저야 뭐 땜빵이니까 가끔씩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면서 훌륭해. 그래도. 내가 제일 존경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야. 제일 존경하는 변호사가 한 2, 3천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제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실망이네. 자, 하호영 기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 카메라가 적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홍한테 깨지고 나갖고 좀 많이 자극을 혹시- 받고 있어. 아, 그래요? 전달이 됐나요? 다 그래요? 씹었지. 노인홍이. 아이고야. 아이가 없는 기자. 아입니다. 자, 김재은 의원이 며칠 전에 항소심이 있었는데 1심에서 3년 징역을 받고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네. 근데 2심에서 추가된 거죠. 4년으로 1년 구형은 더. 똑같이 7년 됐는데 1년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런가 이런 경우? 일단 혐의 중에 예. 김재윤 의원이 기소된 혐의 자체가 5,500만 원 받은 혐의거든요. 정치자금법인가요? 아니,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이죠, 뇌물. 이게 입법 로비 형태였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품권하고 현금 해가지고 총 5,500만 원이었었는데 이야. 1심에서는 1,000만 원이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게 있었어요. 5,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예. 그래서 4,500 4,5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아.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예. 이번엔 그 1,000만 원 부분까지 전부 다 유죄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형량이 1년 더 늘었죠. 예. 네. 1,000만 원까지. 이게 그 특가법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갖고 법정형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5천만 원과 4,900만 원은 천냥지차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얼마예요? 그 3천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까지는 법정형이 그
5년, 7년, 10년 이렇게 돼 있죠. 예.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아. 3천만 원까지는 5년 이상. 그다음에 5천만 원 7년 이상, 1억은 10년 이상. 아, 이렇게 구형이요? 돼 있어요. 아니, 법정형이. 법정형이 그게 예. 사안이 대법원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작년 간격 하더라도 근데 판사가 봐준다 그럼 하더라도 5,500만 원이면 7년 이상이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봐주면 절반까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봐주면 예, 그게 이제 아. 판사가 그러니까 5천만 원 넘으면 3년 6월 이하로는 선고를 그렇죠. 못하지. 판사가 감경을 하는 건데요. 절반까지는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4,500만 원이었을 때는 5천만 원, 5년 이상이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5년 이상이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5년 이상 5년. 깎아주면 2년 반까지 그래서 3년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1,000만 원 인정이 되니까 5천만 원 이상, 그렇죠. 5천만 원 이상에 걸린 거고 그러면은 7년 이상이고 깎아줘봐야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때리기는 껄쩍지근하니까 4년으로. 4년을 때렸다. 자, 이게 정황이 뭐 괘씸죄에 걸렸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던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힘든 게 예. 당시에 이제 입법 로비 형태로 기소가 됐던 의원이 야당에 총 3명이 있었어요. 예. 김재윤 의원, 신계륜 의원, 신하경. 시당용 의원 예.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사실 액수가 다 거기였었거든요. 뭐 5,500, 5,500, 뭐 합의 한 4,900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3명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김재윤 의원만 영장 발부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때 좀 이상하더만. 약간 돈을 받은 그 정황 자체에 있어서 예.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김재윤 판사였어요, 의원의 그때가 예, 당시에. 김재윤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 돈을 전달한 그 김민성 이사장이라는 사람들과 예. 연결이 됐었고 예. 돈을 요구해서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같이 챙겨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게 주범으로 본 거네, 주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래서 혼자 구속영장이 그때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었고 예. 나머지 두 의원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초동에서는 이 정도면 특히나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형량을 워낙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뭐 무리한 형량은 아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실형이죠, 요즘. 뇌물죄는. 네. 근데 보통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박해춘 의원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뇌물죄로 할 것이냐 정치자금법을 할 것이냐 하다 정치자금법 쪽으로 가면서 형량을 좀 떨어뜨려주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검찰이 봐주려면 예. 그 딜을 그걸 하죠. 정치자금법으로 가면 뭐 국민들 법감정보다 훨씬 형량이 낮아요. 아, 1억 뭐 억대가 아니면 예. 실형을 선고를 안 한다고. 구속도 안 시키고. 예. 근데 뇌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그럼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한 거는 사실은 무척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네. 이번 경우에는 좀 딱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떤 뭘 해주고 돈을 받고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아, 드러났었어요. 입법 로비가. 네. 신계륜 의원과 신하경 의원도 그렇게 되면 거의 같은 사례로 가나요? 예, 맞습니다. 둘다 그래서 다 뇌물죄인가요? 뇌물죄로 예. 구조가 거의 같죠. 같이 돈을 같은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공여자도 같고. 8월 25일 날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위험하겠네요, 그럼 좀. 아마 실형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뇌물 자체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 집행유예를 하긴 되게 선고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예. 오히려 빼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죄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실형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형 나와도 뭐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 요즘 확정될 이제- 때까지는 이제 지켜보자. 근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예.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게 그 신하경 의원이나 신계륜 의원도 위험한 게 예. 공여자,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김민성.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김재윤 사건에서 그 돈 준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 이 두 사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근데 이 신계륜 의원도 그렇고 신하경 의원도 그 김재윤 의원도 그렇고 돈이 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었나요? 돈 싫다는 사람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조에서 도는 얘기가 예. 수사 뒷이야기라서 뭐 공소사실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재윤 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민성 이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좀 달라라고 예. 부탁을 할 당시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카드빚이 있어서 뭐 독촉 전화도 좀 받았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렇게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이 카드빚 독촉을 받으면 나 같은 낙선 의원이 독촉 받으면 건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 현역 의원이 카드빚 독촉하면 김재윤 의원이 뭐 도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도박 아니면 뭐 여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세비도 그 정도 하고 또 후원금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사생활이 좀 복잡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근데 징역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네, 뭐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얘기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다다음 주에 면회하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네.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나는 이게 그 공사가 분명해요. 사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공적으로는 그렇죠. 뒤지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 하는 건데 근데 정식적으로 벌 받을 사람들을 갖고 검찰과 법원이 이 정치인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의 야마가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예. 실제로 앞만 깊게 들여다봐도 사석에선 계속 좀 경멸하는 식으로 쳐다봐. 위아래가 없다고 자꾸 그러죠. 존경합니다. 뭐 위아래가 없다는 게 뭐 EXID야? 왜 위아래를 얘기해? 존경합니다, 하기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부터 좀 전하면 예. 일단 박기춘 의원이나 한명숙 의원, 한명숙 총리라고 이제 안 해서 그렇죠. 예. 대한 관심보다 사실 이 김재윤 의원, 신학규 의원, 신계륜 의원에 대한 관심이 사실 내심 더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 그러지? 물론 이제 박기춘 의원은 계파별로 관심도가 높은 계파가 있고 아닌 계파가 있지만 예.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입법 로비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쩐주죠. 예. 뭐 로비를 해오는 사람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쩐주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그 아싸리 판도 아니고 후원자들, 후원자. 후원자 쩐주 후원자 왜 이렇게 양아치가 됐어, 그러간에?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 듣고 싶었다는 제가 쓸데없는 게 까기로 예, 시작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이 3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김재윤 의원 구속될 때 이미 한 40명 정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갖고 그때 후원금 쪼개기라든지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라든지 네. 이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이 돌면서 그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칼날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제는 많은 지지자들이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그 얘기가 나온 게 이미 1년이 됐어요. 그렇죠. 김재윤 의원이 지금 구속된 지 1년 됐거든. 맞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 1년 됐어요. 그렇죠. 그 1년 딱 되는 시점에 내가 면회 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공당이 기능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예.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전략을 짜는 건데 거의 각자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히 검찰에서 이 꽃놀이패 예. 특히 후원금은 예, 걸면 걸리거든요. 근데 이 꽃놀이패를 주고 흔드는데 그때 지금 한 1년을 떠올려 보시면 그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적으로 그것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박기춘 의원이 신호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재윤 의원 선거가 나오면서 이제 이어지죠. 올 말 내년 초까지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불안감들이 그럴 생겨- 정도예요? 그럼요. 물론 이제 박기춘 의원 얘기가 나오면 아니 그럼 그 여의도에서 도는 30-40명 정도의 내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의원들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위기감을 다 갖고 있나? 그렇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나를 좀 살려달라. 뭐 드라마 요즘 많이 누구한테? 지금 당권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계파의 수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공천에서 내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거에 그 얘기 아니면 검찰 수사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인의 예. 당직까지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일정한 모든 게 무게감이 그렇죠. 있으면 예. 검찰에서 못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박기춘 의원도 실제로 무리하게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했고 사무총장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걸려 검찰의 있었죠. 수사망을 좀 피해가려고. 기자들은 이미 그런 소문들이 다 나 있었죠. 저희 그런 분위기는 17대부터 있었거든요. 예. 이제 백이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관련해서 그렇죠. 입법 예, 이런 신성일. 거 예. 신성일 그때 당시 구속됐죠. 같이 예. 백이선 의원도 구속됐었는데 그 무렵에 그 원내대표 경선하고 이랬었는데 예. 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지면 검찰이 칼자루 휘둘리기가 무척 떨어졌죠, 근데. 부담스럽죠. 예, 근데 떨어지고 떨어졌지. 이제 사무총장이 됐어요. 음. 사무총장만 되더라도 어렵죠. 저쪽에는 이제 원내대표보다는 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검찰에 뭐 걸린 게 있으면 이런 선거에 오히려 더 나오고 그렇죠. 또 당직을 나오면 요구하고. 예. 선명하게 투쟁을 또 못해요. 코앞에 있어서. 아니, 그럼 이게 2008년 17년도부터 계속 야당에서 17대 때부터. 17대부터 2008년도에 내가 만약 당선이 됐으면 네. 저쪽에서 날 감옥에 못 보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내가 떨어진 것은 하늘의 계시였었네. 그래서 결국 떨어지면- 떨어서 감옥감으로 인해서 정봉주가 한 지역구 인물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전국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됐던 거 아니야. 정도까지 뜰 줄은 몰랐지. 에이씨. 검찰은 멀리는 못 내다보죠. 6개월, 1년 난 앞으로만. 검찰이 이런 사람들 좀 명예훼손을 좀 걸어버렸으면 좋겠어. 밑에 하시죠. 왜냐하면 검찰이 못 걸린 게 아니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안 되잖아. 누가? 검찰은 그 공기관은 명예훼손이 주체가 못 되거든. 지난번에 어? 우리가 조계종 생선향기 할 때 네. 조계종 욕했더니 조계종 종무실장이 우리를 명예훼손을 걸었잖아요. 걔들은 이제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걸렸구나. 예, 공기관은 명예훼손이 주체가 못 되니까 검찰 이러면 아무도 못 걸어요. 누구 이름 하나 찍어 한 명. 그러니까 한번 노래나 찍어봐 좀. 찍어요. 아이 용기 있게 한번 찍어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검사가. 선배 야, 많이 있으시잖아. 이씨, 선배. 진짜. 선배 많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누구지 그 요즘 수사 제대로 하는 성한정 리스트 제대로 하는 문무일 선배 검사장. 문무일 검사 한번 얘기해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성은 문씨 같은데. 문재인?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근데 방금 하하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거를 서초동 버전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 들어도 내가 한 방에 물맥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아니. 서초동 버전으로 해봐 그래. 아니, 약간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입법 로비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된 수사다. 지금 검찰 인사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를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사건 수사를 했던 부장이 임관혁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명숙 사건 수사도 했었고 물론 특수통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예. 특수 2부장 시절에 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김진태 총장의 원칙은 서울권에서 근무를 한번 했으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한번 돌고 오죠. 하방의 예. 인사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깬 장본인이 이 임관혁 임관혁 특수부장. 예. 아. 그리고 이 사람을 서울 특수 1부장으로 특수 2부장에서 특수 1부장으로 아주 드문 케이스 아니에요? 예, 아주 드문 케이스였고 이 인사는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인사였다라고 오. 알고 있어요. 보통 옛날 같은 특수 1부장이게 되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 검찰총장 되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그럼요. 있었고 특수 1부장보다 조금 떨어지면 특수 2부장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특수 2부장을 거쳐 특수 그런 1부장이면은 경우는 없었죠. 거의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당군 이래 최초. 그럼요. 지방으로 갔다가 예. 또 이제 특수일부 발탁되고 뒤지는 거죠. 그 그렇게 이유가- 보면 신계륜 신하경 의원이 이 사건을 재판에서 피해나가기 힘들겠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보이나. 하고 이 지금 입법 로비 사건 자체는 검사들 선에서 기획된 건 아니라고 봐야지. 이 입법 로비라는 차원에서 혐의를 기획된 가지고 늘 논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그 정치 권력이 있고 거기서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일관되거든요. 늘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선대인이라고.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 봐. 조회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아니, 이지아 나오면 조회수 안 떨어져. 그런가요? 그럼요. 네. 이지아가 이렇게 좀 그 동정형 인물이거든. 까이면서 유명해지는. 아니 이제 꿋꿋 사인 받으시는 유일한 인물이 또. 아니, 근데 이제 오늘. 깔면서 꿋꿋하게 살아남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네. 이제 그 팬층이 뚝 떨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저런 인상을 좋아했다니.
아 근데 이제야 팬팅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사인해 주시는. 그럼 아니 최강도 하잖아. 하영도 하고. 네.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럼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쨌든 네. 제대로 된 수사였고 신계륜 신하경 의원도 이렇게 되면 피하기 좀 힘들다. 워낙 탄탄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의원들이 후원금과 입법 로비 혹은 출판 기념회까지 묶어버리게 되면 한 3, 40명, 4, 5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예. 새누리당까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네. 왜냐 검찰과 새누리당은 뭐 큰 위에서는 괴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이 사실은 그전엔 성역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쪼개기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500만 원 1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수사를 안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17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서 말하자면 검찰권 장악했던 놔두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기업인들 구속시키면서 하나씩 카드를 그때 당시에 이제 갖고 있다가 손봐줄 필요가 있을 때 꺼내거든. 그러니까 정치자금 수사도 계속 이제 하나씩 영역 부분을 저희들 검찰 입장에서는 예. 영역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이런 입법 로비 같은 경우도 예. 또 손을 대고 출판 기념에 손을 대면 결국 한나라당도 자기들의 이제 손댈 영역이 얼마든지 이제 할수 있는 확보돼지는 거죠. 예. 이전에 청목회 사건이라는 거랑 비교를 한번 그렇죠. 해보실 필요가 예. 있는데요. 청원 경찰들. 예, 청원 경찰들한테 후원금 쪼개기로 받는 예, 거. 맞습니다. 지청에서 했던 거. 그때도 국회의원 11명을 수사를 했어요. 그 본회의 하고 있는데 이기남 장관, 당시 법무장관이었는데 예. 대정부 질의해가지고 본회의 출석해 있는 상황인데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크게 벌렸던 그게 사건인데 18대 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맞습니다. 수사였었죠.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그 무죄 비슷하게 선고유예라는 걸로 다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입법 로비 내지는 후원금 이런 걸로 수사를 했다가 한번 제대로 큰 코 다쳤던 그런 경험인 거죠. 아, 검찰이 그렇게 선고유예가 된 게 너네가 너무 과한 수사를 했다라고 그럼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네. 벌금 뭐 한 30만 원의 선고유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요란하게 나왔었는데 했거든. 예, 요란했죠. 왜냐면 다 흔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이재하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정치권 배후의 세력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을 옥죄기 위한 그렇게 걸어버리게 되면 여당 의원들도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었었죠. 그건 아마 청목회 경찰 출신들이 자기들이 수건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자발적으로 했던 측면이 상당히 강했거든.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누가 기획해서 자기 돈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했던 거하고 좀 틀렸죠. 틀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망쳤던 수사인데 이번에는 입법로비란 이름으로 가져와서 더구나 뇌물로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키고 실형까지 살리고 예. 이제 이 테마를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모델을 만든 거죠. 하나의 모델과 선례가 예.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제 좀 들은 얘기로는 예. 이 대상 기자가 의원들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취재한 내용으로는. 취재는 듣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세졌는데 한번 좀 수시로 좀 조져줘야겠어. 하면 술 좀 할수록 마시고. 이제 내공이 세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개파가 어떤 개파들이 좀 많더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무서운 게 개파에 두루두루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박기춘 의원 이야기하면서 박기춘 의원을 살리자는 분위기 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상 의원이 개파에 두루 걸쳐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당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손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 말이나 내년 초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또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의 명운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될 게, 자, 김재훈 의원이 현재 그 실형을 살고 있고, 어쨌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유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자, 돈을 받은 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나머지 3, 40명이 지금 떨고 있다라고 하는 후원금 쪼개기라고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 원래 원칙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그때 즉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죠. 갖고 있고
그걸 믿기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문제인 그렇지. 거죠.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예를 그 들어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잘못하게 되면 3, 40명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깨고소 맛이다 이러면서 너네들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검찰 수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명 이야기는 19대 들어와서 계속 나왔잖아. 나왔어요. 예. 1년 전도 됐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시기와 타이밍을 봐서 이걸 믿기로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하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배후에는 어쨌든 심증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새누리당과 이해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게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위하고 막고 있는 거지.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공갈 정청래 선생처럼 세게 발언하게 되면 공갈 정청래는 안 걸려 있나 보지 그럼? 거기는 어쨌든 돈으로 좀 깨끗하니까. 아니 돈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훌륭한 의원이야. 쓸쓸하죠. 쓸쓸해. 예. 그래서 이게 나는 가서 막 돈을 달라 그래도 안 줘 나는. 나는 가만 안 있어. 달라 그래. 의원님은 커피도 많이 팔고 이러니까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안 줬지만 그래서 집사람도 잘 벌고. 그래서 사정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변호사 부르기 싫거든 시꺼매갖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안 부를 수가 있냐고. 그러네. 검찰이 혐의가 나오고 수사의 단서가 나오게 되면 시기 보지 말고 왜 지들이 수사 시기를 조정을 해? 아니 지들이 무슨 선관이야? 왜 선거 임박해갖고 요술 수사를 하고 또 선거 없으면 그냥 놔뒀다가 뭐 남의겨? 자기들이 무슨 이게 뭐 가두리 양식장 관리하고 있나?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요즘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검찰을 보면 지들이 가두리 양식장에 의원들 3, 40명 데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한 명씩 꺼내갖고 보내겠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중앙정치는 안 하고 지역에만 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비판만 하고 있고 답답하니까. 그거는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회와 청와대 프레임으로 나눠서 국회는 아주 무능한 집단. 무능하고 지혜 예. 낮은 집단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렇죠. 그 이제 법원도 그렇게 해요. 예. 법원도 잠깐만요. 법원 넘어가기 전에 박규춘 의원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가 없지 않나요? 현재까지 나온 혐의 사실을 보면 아니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자는 네. 거야. 좀 너무 예. 죄질이 안 좋죠. 지금 구속영장 당신 표정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거야. 구속영장의 내용 자체가 예. 그냥 뭐 이거 돈 자체를 한꺼번에 받았든지 이렇게 되면 뭐, 예. 뭐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뭐 시계만 해도 뭐 11개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검찰이 많이 수시로. 봐줬어요.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백도 백도 있고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억 받았다. 이거는 거의 아주 수준이 낮은. 전에 우리가 벤츠 여검사 스폰한테 벤츠 사내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 공분이 막 80, 90% 치솟은 이유가 뭐냐면 물줄 하나 딱 잡고 계속 물줄한테 빨아먹듯이 빨아먹었죠. 수시로 요구를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렇죠. 검사가. 그러니까 이번에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예. 그냥 뭐 친구거나 그 사적 인연에서 돈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분양 대행업체잖아요. 예. 냄새가 일단 나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코착된 국토건설위 위원장이었죠. 위원장했고 국토위에서 계속 있었죠. 그리고 뭐 예. 한두 차례도 아니고 저는 딱 걸리는 게 이거 뭐 시계 11개, 뭐 시계 장사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 축의금으로 아들 축의금 개인적 명목으로 감정이 이거. 있는 거죠, 시계 11개. 이제까지 10,000원짜리 넘는 시계 사본 적 있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고시 공부할 때 길거리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예. 호주머니 넣어 다니고 결혼식 때도 받았는데 예. 그게 이제 가죽 시계 있잖아요.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 시험 볼 때만 예. 이렇게 봤는데 그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은 휴대폰 갖고 다니니까 시계 저는 시계 좀- 줘도 이제 못 차겠어요. 저는 좀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18대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처음에 보험 깨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집에 있는 내가 샀던 명품 시계 뭐 가방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때 시계를 팔면서 내가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좋은 시계 사지 말자. 이거는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다. 반역행위다. 그 시계 안 사요 그때부터. 존경스럽죠? 네. 박수가 안 쳐요. 선물은 네? 안 들어오나요?
시계요? 네. 아, 난 달러로도 안 준다니까. 박기춘 의원 얘기 조금 예. 하겠습니다. 시계를 11개 받았는데 근데 박기춘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시계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봐줬습니다. 지금 박기춘 의원의 공사장이 실제 뭐 7억 얼마 받았다는데 3억 얼마 예, 맞아요. 지금 기소는 안 아, 됐죠. 기소는 구속영장에 들어간 내용은 3억 5,800만 원인데 실제로 받은 거 뭐 동생이 받은 현금, 뭐 가족들이 받은 백,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 7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7억 3천 정도 된다고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네. 것만. 그리고 어쨌든 국토위원장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예. 건설업체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을 준 사람은 분양 대행업체 일감을 따야 되는 사람인데 유수의 국내 어떤 대기업 건설사 사장들과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것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뇌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으로 넣었거든요. 정치자금법으로 했죠. 근데 김재현 의원과 비교해보면 정치자금법을 하기에는 그렇죠. 좀 좀 직무 궁색한- 관련성이 일단 예, 궁색한 거 있죠, 이게. 국토위원장이고 예. 분양 대행업체고 이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고도로 직무 관련성이 아니, 있다 봐야 되는 거거든. 과거에 자당, 우리 친정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리고 우리 집하고도 가까워요, 지역구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김재현 의원은 요구를 받아갖고, 법을 개정해 준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업을 한 거예요. 업자를 끌고 다닌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박기춘 의원이 이제 뭐 중진 의원이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완샷에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는, 또 더군다나 자수서까지 예. 갖고 갔을 때는 일단 우선 정치자금법으로 의율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강했고 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일정한 밀고 당기기를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미리 준비할 때는 정확한 표현을 쓰더니 지금은 밀당으로 싹 수위를 낮추네. 어쨌든 밀당을 했다고 하고 아까 딜이라고 쓰던데 그런 표현을 방송에서 쓰기 싫은가요? 분명히 하세요. 수위를 입장. 좀 낮췄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수서를 쓰면서 네. 정치자금법으로 갔을 때 여의도 정치권을 알고 법조계를 알고 정치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검찰에서 봐주겠다. 그냥 우리 주장은 정말 잘못했으면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예컨대 박기춘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런 거 하니까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고 실질적으로 김재현 정당성을 의원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김재현 의원과 비교해봐도 정치자금법으로 빼기 어려웠던 거 아니야.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덕 의원의 뭐 장롱 뭐 돈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치자금법으로 가니까 징역 얼마 안 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7억이 이제 박기춘 대충 의원의 7억이, 뭐 예. 7억 3천이 뇌물이면요 평생 살아야 돼 평생.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뇌물로 가면 예. 뇌물로 가면 그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뭐 2, 3년 에다가 집행유예까지 붙어. 뭐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수의 형식으로 하면 거듭 강경할 수 있거든. 거듭 감경. 2번 강경할 수 있다고. 아. 뭐 여러 가지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삼선 의원이고 지역 봉사도 했고 뭐 이런 걸 한번 강경하고 예. 자수 강경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가겠다. 그래 아마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걸- 무죄 받기는 어려우니까 예. 어떤 행태든 간에 항소심 정도에 가서 집행유예로 나올 이제 전략을 짜고 검찰하고도 어쨌든 검찰이 하는 것은 뭐 자기가 수사했던 부분이 유죄 인정되지. 검찰에서는 명분이 있으니까. 원내대표를 지낸 야당의 의원은 무릎 꿇힌 것 자체가 자기들은 뭐 통쾌한 일을 한 거니까. 아니 그 술자리 와서 네. 내가 누구를 네. 원내대표도 했던 누구를 구속시켰다 이 자랑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현 정권 입장에서도 야당의 전체를 흠집내기 아주 좋은 카드였었죠. 아니 그러니까 최동욱 그 낙마시킨 게 예. 검찰 길들이기의 시범 케이스였잖아요. 예. 이거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길들이기 시범 케이스가 딱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박기춘 대표가 한때는 박지원의 또 다른 자아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기춘의 정치적 스승이다. 아, 사수 부사수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래 박기춘 의원의 정치적 스승은 문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같은 경기도. 경기북부. 예. 그렇죠. 그 문인상
문희상 전 당대표와 막역한 사수부사수 관계예요. 근데 또 어느 날 18대 때부터 보니까 박지원 의원과 사수부사수 관계가 돼 있더라고.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대표가 그렇죠. 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번 그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 박지원 대표도 지금 그 재판이 가 있거든요.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유죄가 나왔죠. 나왔죠. 의원직 박탈 그 형 1년에 2년인가 그 네, 집행유예형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턱밑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박기춘에 대한 이런 본격적인 수사는 박지원 대표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진짜 아까 이재화 변호사 얘기했듯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수사가 있어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할 것이지 이걸 갖고 지금 4년 동안을 밀당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치 다 하면서. 근데 이게 설이긴 한데 예.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검찰이 첩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어느 거를 치고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실패하면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근데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첩보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서초동 소문이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의도에서 어떤 남양주 지역구잖아요. 예. 그 안에 지금 이번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날 늘어나죠. 가능성이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늘어나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조직을 놓고 좀 싸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업자도 지금 남양주 쪽에 기반인 사람이고 지역에서 있던 소문이 민주당 쪽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첩보하고 제보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조건 된다. 실제로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도 민정당 출신이잖아요. 예. 아주 과거에. 바닥 예. 과거에 아주 바닥부터 조직을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어요. 기초의원부터 네. 시작했다. 광역의원이요. 광역의원. 예. 네, 사무장부터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지방의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 표밭은 100% 박기춘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기춘의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거는 사실 남양주 세 곳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남양주 지금 불출마 선언한 최재성 의원. 최재성. 예. 예. 거기다 또 그 지역에 가서 깃발 꽂은 최민희 의원. 이런 데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그전에는 서울의 외곽에서 조금 우리 밭이 좋았던 분들이 재개발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다 경기도 일원으로 빠져나가는데 가장 근교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밭이 무척 좋은 데가 됐어요. 뭐 깃발 꽂으면 다 되는 거죠. 어쨌든 남양주가 세계로 지금 그 분구되기 이전에 박기춘, 최재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세계로 나뉘어지고 만약 박기춘 의원이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선거하기가 무척 깝깝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박기춘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이 좀 조직표가 많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겠네. 그 정파를 아우르면서 조직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자, 그 이름도 찬란한 심학봉. 이 신봉사 원래 이름 심학봉 아니에요? 예? 자기 팬클럽 이름이 신봉사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팬글. 맞죠? 심학봉이 그 신봉사의 본 심청이 이름 아버지 아니에요? 예, 말씀하시는 심청이 아버지 심학봉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걸 기억해요. 어차피 불확실한 걸로 뭐. 아니 불확실한 걸로 감옥 갔다 왔다고 눈을 팍 찔러볼래. 뭐 신봉사한테는 괜찮잖아요. 아니 이거는 명예훼손에 안 걸리잖아. 나 심청이 아버지가 지가- 심학봉은 알고 있다. 근데 심학봉 맞지 않나? 신봉사라고 돼 있어. 예. 자기 홈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심학봉 맞아요. 근데 그 눈 감고 이렇게 막 더듬고 다니는 거야 왜 그래? 여기는 소문이 안 좋더만. 어? 아니 죄질이 안 좋아. 근데 경찰에서 왜 무혐의를 했냐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돼 이게? 일단 네. 노수사관. 이것도 전형적으로 무릎을 꿇어서 죄를 면한 그런 형태죠. 여자한테? 예. 7월 그렇다고 해야죠. 말에 예. 7월 말에 원래 회계 중에 내려가서 예. 그렇죠. 예. 보험 설계사. 예, 보험 설계사. 거기서 그 전에 작년에 알았던 보험 예. 설계사인데 계속 문자도 보내고 이랬던데 그래서 자기 전화를 해서 호텔로 오라 그랬는데 예. 다른 사람 눈도 있으니까 호텔에 자기가 특별한 건물가 있나 보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예. 예. 그 첫 번째 진술은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덮쳐서 예. 그래서 당했다 이렇게 1차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합의금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 진술을 바꾼 거지 경찰 예. 진술에. 예. 아, 당하기는 당했는데 화가 아니다. 합의다. 아니 당하긴 당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내가 뭐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강간이 되려면 물리적인 그 저항을 하고 예. 저항을 제압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그건 아닌데 내가 좀 뭐 싫은 것 같으면서 그냥 뭐 했는데 뭐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딱. 거야. 아. 그렇게 바꾸니까 그 심의원을 이제 저녁에 불러서 또 그 진술 잠깐 받고 예. 바로 무혐의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리 난 거지. 이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새누리당 여성의원들. 새누리당 여성 의원이 20명인데 20인 모임인가 뭐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인가 두 명은 빼고 예. 18명이 뭐 난리 쳤지. 두 명은 아이 뭐 그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징계하는 거 반대했다고 예. 기사가 났던데. 그건 기사 난 거고. 자, 이 얘기도 또 그 우리 노 수사관이 네. 취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데 나발이는 아니잖아. 나발은 아니죠. 대구 쪽이라서. 예. 근데 대구 쪽에서 취재를 어떻게 잘 했나 하고 메모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예. 경찰이 수사를 정말 잘 그렇죠. 못했더라고요. 예. 이게 애초에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분이 예. 당장 또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원래 그 전에 이제 심의원이랑 같이 껴가지고 뭐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갔고 했던 중간에 껴있는 뭐 이렇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오빠라고 불러줘? 얘기를 해서 상의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과 상의를 통해서 경찰에 가고 이렇게 했었다는 건데 그 피해 여성이. 예. 이 피해자의 얘기를 경찰이 직접 경청을 하고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할 것인지를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을 껴서 조사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진술은 받았지만 뭐 고소인의 의사가 어떠냐, 계속 뭔가 유지를 할 생각이냐 등등등을 이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뭔가 확인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 피해 여성의 매니저격으로 이 오빠를 네네. 봤네. 그리고 오빠의 의중에 따라서 뭐 그런 거 갖고 뭐 굳이 본인이 이게 그 고소하겠냐. 그러니까 너무 뭐냐 현역 의원이니까 지역에서 비일비재에 한 일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현역 의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보다는 부담스러웠던 거야. 아. 그래서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는 어디예요? 여기 신봉사? 공입니다. 구미 어. 갑이지 갑군데 갑질을 했네 여기 가서도.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일단 이런 거 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수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 현역 특히 그 집권 현역이 여당의 현역 거기가 의원이니까 영남 아니에요? 영남 대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간에 이 사건이 안 되도록 하려고 했던 그리고 거지. 이게 애초에 또 일선 서에 원래 수사를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예. 그리고 일선 서에서 뭐 성범죄 전담 팀 뭐 이런 데 배당을 해서 수사를 착수를 했었는데 예. 또 경북 뭐 도경에서 음. 이거 무슨 현역 의원을 일선 서에서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또 핸들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신고자, 그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고자, 예. 그리고 최초의 접수를 받아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경찰, 예.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뒤로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진술을 그랬다가 이제 바꿨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작년에 친고죄를 폐지했잖아요. 예. 친고죄가 있었을 때는 그냥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고소 취소해버리면 끝이죠. 끝이거든. 이제는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이거는. 저 반의사 불벌죄는 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원한다는 거 있으면 수사나 기소를 못 하잖아요. 예. 친고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옛날 같은 경우는 강간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고소 취하합니다. 고소 취하서 제출해 끝이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성범죄들은 성범죄로. 다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나 뭐 신고 뭐 이런 거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해야 돼요. 수사하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죠. 그거는 예. 양형 문제가 양형 문제 때문에. 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쪽도 지금 3천만 원 설 또 있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 안 당했다. 예. 처음에 당했다고 했는데 안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무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고가 아니면서도 그렇네. 강간죄가 안 되는 범인을 방법을 찾은 거네. 찾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그때 뭐 적극적으로 반항을 안 했다. 적극적 저항 의지가 없었다. 아, 이렇게 된 실제 거네. 예. 저항을 안 했다 이래버리면 무고도 안 되고 강간의 유죄도 안 제도 되는 성립되지 거니까 않고. 이거는 누군가가 마사지를 한 거예요. 적절하게 중간에 이 틈을 찾은 거네. 네, 이거 아마 변호사가 하나 이 붙은 것 전문가가 예. 코치를 해서 그렇게 한 거. 근데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 무혐의로 된 걸 검찰로 가갖고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검찰은 이제 재수사를 하고 재수사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검사 배당만 한 상황이고 예.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아마 뭐 경찰 기록부터 일단 가져와서 다 읽어보겠죠. 예. 그리고 뭐 그 호텔 CCTV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확보해서 정황들 일단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CCTV는 그 10분 후인가 이렇게 나온 장면이 이제 포착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천 배제거든요. 공천 배제요. 그 공천 배제는 아니요, 물론이거든요. 탈당했죠, 지금. 예, 제명을 해버리고 또 예. 의원직 탈당했어요? 네. 예. 오. 의원직 제명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뭐 예. 그 내기를 걸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실제로 기자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나 무슨 내기를 걸고 있냐고. 어느 신문사야 거기에? 아, 그걸 그거 조정을 해. 똑같아요. 네. 변호사들 네. 변호사들 결과 어떻게 될 거냐 그 내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내기라고 얘기를 하지 얘기하냐면 않는 건전한 삶은 나밖에 안 살고 있네. 아니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 그건 나한테 오면 다 알려주죠. 아니,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예. 심학봉 판사도 의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심학봉 때문에.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심학봉 의원이 출발이 영포 라인이에요. 이 양반이 포항 아 좀 출신이죠, 여기도 포항 얘기하기 좀 출신이죠. 놔둬라 그렇죠. 좀. 아유 씨. 모처럼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밟아요. 큰 싹을. 포항 출신이에요. 중앙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영포 라인이었고 거기서 또 유승민 계열로 분류됐다가 막판에 또 유승민이 그렇게 되면서 막판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학봉을 보는 시선들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아 이게 동료 의원들이. 심학봉이 그 자기 팬카페에 이거로 진봉사를 만들 게 아니라 타잔을 만들었어야 되네. 이 줄 탔다 저 줄 탔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죽어갈 때 되니까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완전 타잔이네 이거는. 원래 얘가 이 양반 이제 구미 전자고 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예. 그- 아 여기 또 자수성가한 인물이야? 그렇죠. 영포 라인 왜 자수성가한? 아니, 이 새끼도 자수성가하냐?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력쭉 보니까 성완종 생각나더라고. 오.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래요? 끝이 비참하게 몰락하네. 포항에 가난한 게 예. 소년이 이제 돈이 없어서 당신은 포항 출신 아니야? 아니 나는 그 옆에 경주 네, 경주. 원래 입력이 한번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이, 컨셉이 구미 안 전자고 그래. 갔다가 이제 경북고 뭐 전자공학과 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예. 그래서 졸업하고 경북대. 경북대 예. 전자공학과. 그리고 이제 기술고시 구미 합격해서 전자고를 갔다 경북고를 갔대. 경북대 이제 전자공학과. 예, 경북대 전자공학과. 그렇죠. 예. 기술고시 합격하고 공무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술고시 합격하면 그건 또 높은 지위인데 그거는. 그것에서 기술고시 합격해서 산업통상부에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아,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병포 라인이니까 그 줄 타고 청와대 MB 시절에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가요. 오, 아주 승승장구했네. 그럼요. 그러다가 이 다시 뒤에는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 이상덕하고 뭐 그 박영준 왕차관이 예. 다 뒷배가 됐겠지. 아, 그래갖고 이제 왔다가 신이었다가 또 느닷없이 2012년도에 이제 공천을 신방 받아요. 라인으로 가고. 구미가 이제 구미 전자고 나온 거 예,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구미에 출마한 거예요. 구미가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그 선산 지역 그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제 또 유명한 게 예. 선거 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까지. 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계속 유세할 때도 그러고 선거운동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빗대서 예. 아니 이게 뭐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런 이야기도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초선인가요 지금? 초선이죠. 줄을 끊임없이 바꿔 탔네. 줄도 잘 바꾸고 예. 빨아주는 선수 같아요.
그게 이거 박근혜 그 근데 2012년 선거 때 성추행범한테 빨아주는 선수라고 하는 건 조금 연상이 진짜 쪼찡이라 그래. 차라리 일본 말했어. 멈칫했네. 아니 편집할 수 없어 이거는. 아니, 여기서 빨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부를 잘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죠. 우리 전국구 듣는 사람이 이걸 무슨 성적, 말인데, 이거. 성적으로 아니 나는 이제 법조에는 빨아준다는 말 안 쓰는데 예, 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벙커 영어야 벙커 영어. 청담동 벙커 영어야. 아니, 이거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니 나도 기자들이 부시불식간에 나온 거야. 기자들이 일상적인 용어예요. 빨아준다, 쪼찡한다. 쪼찡의 달인 SBS. 실명 얘기해야 되나? 관계없어요. 아니 명예훼손을 걸어. 어? 너 거는 순간 걔는 좀 심하죠 좀. 스폰 정봉주 할 얘기 많다. 그날 같이 술 먹으면서 깜짝 놀랐네. 어떻게 대놓고 빨아. 앞에 있는데. 아니 어느 정도 빠냐면 그냥 뭐 앞으로 뭐 희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아. 청와대 가실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들어가셔야지 바로 무슨. 근데 술자리는 무슨 출정식이었습니다. 출정식. 어쨌든 재밌어서 그래도 그럼요. 때문에. 방송 그런 친구들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SBS. 근데 아니 그래서 여기서 빨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용어가 아니라 방송 용어예요. 그리고 기자들 용어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저는 듣는 성적 사람들이 용어를 몰라요. 그렇죠. 이미 쓰임새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변호사로서는 아직도 쓰임새가 많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화이팅이죠. 자, 그래서 심학봉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제 거의 퇴출된 거죠, 내용적으로.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성누리당이라 예. 이제 뭐 대충 하도 한 20분에서 20명에서 30명이 성적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됐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놀라운 게 심학봉 사건 나자마자 예. 우리 뭐 박기춘 사건, 김지현 사건 이럴 때 보면 이것을 무슨 대응하는 방식이나 물론 그 잘못된 거는 인정을 빨리 해야죠.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학봉 났을 때 새누리당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국민들이 거봐 잘못은 할 수 있어 저렇게 해야지 신속하게 하잖아요. 신속하게. 근데 신속하게 왜냐하면 이 한 건으로 새정치연합 잘못한 의원들 몇 명하고도 이렇게 바꿔도 이게 컸었거든. 그렇지. 근데 확 죽여버리잖아 그냥.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 자당 의원은 두둔하고 심학봉만 계속 욕하니까 예. 니들 저기 박기춘 잘못한 거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심학봉 욕해라 이런 말도 여기도 아주 받아. 근데 뭐 표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 새누리당은 성누리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누리당. 성에 대해서는 빨리 기본적으로 잘라야 돼. 국민들이 이게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근데 성누리당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새누리당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이제야 유명세를 좀 타게. 아유 성누리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성적 발언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게 한 10여 년 동안 문제된 게 20, 30건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었고 뭐 성형하지 않은 자연산이 좋다는 둥 그 못생긴 애들이 그 서비스가 자연사는 좋다는 둥 안상수가 예. 했던 거고 못생긴 애가 서비스 좋다는 것은 MB 주새끼가 한 거 아니에요. MB가 했죠. 그러니까 MB의 그 교실을 받아 MB 교실을 이른바 받아서 마사지를 그렇지 말한. 교실을 받아서 이 심학봉 같은 타잔이 나온 거야 타잔. 어? 어디 가서 이상한 데서 그렇기 소리 지르지 때문에 말고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DNA가 성누리당이다 성누리당이다. 라고 이제가 얘기했다. 아니 그렇게 인식돼질까봐 이렇게 얼른 듣는 껐다.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지아 변호사 오늘의 이 방송 핵심 정확하게 있어요. 잘못했으면 쳐라 이거야. 그리고 심학봉 10번 욕할 때 박기춘 1번 욕하라. 자당원들이 잘못한 건 감싸면 안 되죠. 그러나 검찰이 이걸 쥐고 흔들면서 정치를 자기들이 하고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잘못했죠. 더 잘못된 거. 이렇게 갖고 재판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 644 아니에요. 1심 6개월 만에 끝내고 2심 4개월 만에 끝내고 대법 4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몇 명 중진 의원들을 잡고 있으면서 부지하 세월로 끌고 있는 거야. 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쌍고법원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쌍고법원? 쌍고법원. 쌍고동 나팔을 분다 그런 줄 알았네. 쌍고법원인데 양승태 대법관이 자기 임기 중에 쌍고법원은 예. 반드시 만들고 그렇죠. 가겠다. 만들고 가겠다. 이게 이제 보통 지금
로비가 보통 로비가 아니에요. 예. 자, 상고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했지만 네.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셨고 우리 또 법조 계신 네. 상고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재 변호사가 더 잘하는데 말이 좀 어눌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네, 간단하게. 지금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상고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 자체가 너무 많긴 해요. 예. 지금 대법관이 총 14명, 거기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 하나 빼고 대법원장 하나 빼고 12명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3부, 4부가 돌아가고 있죠. 네. 1, 2, 3, 4부. 네. 근데 12명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해에 몰리는 사건이 7만 8천 건 뭐 이 정도 됩니다. 사실 너무 많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3심 대법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에 치이기 때문에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데만 예.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 가지고 나온 게 상고법원이라고 예. 그 항소심 2심 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사이에. 법원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고참 법관들을 한 50명 거기다 박아놓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다 글로 보내서 3심을 거기서 처리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중요한 지금 대법관 네. 14명 중요한 그 재판은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상고법원인데 그건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인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노가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중요한 사건을 골라서 우리 사회의 방향타를 예. 어떤 위상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헌법재판소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 아니냐. 예. 우리가 자질고란 사건, 한 95% 사건들은 고등법원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맡기고 중요한 것들 우리가 딱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지. 자기들은 옥상옥으로서 그렇죠. 대단히 우리 사회의 지존으로 남아있고 허접한 사건들은 또 다른 대법원 급이 좀 낮은 대법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보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 재판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간단하게 그러니까 막 일이 많으면 늘리면 되는 거지. 그 대부분 직원 더 늘려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늘리면 그거는-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고 떨어질까. 보고 예. 14명만 딱 옥상옥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한 5, 60명 자기들이 부리는 똘마니 대법원을 하나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쟁 심리가 되게 커요. 자기들은 그냥 일반 사건 뛰느라 정신이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폼나게 그럼요. 뭐 1년에 한두 건 큰 사건 해가지고 막 주목도 받고. 주목도 받고. 들었다 놨다 하고 한국 사회를. 옛날에는 대법관을 갈 거냐 아니면 그 헌재 재판관이라 그러죠. 헌재 재판관을 갈 거냐 그러면은 대법관을 갔는데 지금 다 헌재 재판관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 이제 판사 출신들 중에 예. 대법관 후보 중에 예. 대법관이 못된 사람이 나중에 주로 이제 헌재를 많이 헌재를 갔었죠. 가니까 예. 근데 격은 좀 떨어졌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한 수 아래 애들이 폼 잡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헌재하고 비슷한 상고법원 하나 만들어서 네. 비등비등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이 법조계의 최고의 신으로 앉아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치를 하겠고 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안 돼요, 상고법원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요. 예. 이 사람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독재를 했잖아. 예. 대통령이 독재를 했는데 이제 대법원장이 독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대법원 상고법원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다 임명해요. 그렇죠.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다면 밑에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고법원의 누구를- 법관들은 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그냥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예. 전혀 필요 없죠. 그렇게 그리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예. 그렇게 이제 그 대법관은 현재 그 국회 법안을 동의를 얻어야 돼. 그렇죠. 얻어야 법안을 되잖아요. 만들어놨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1인당 3,000건을 소화해야 되니까 예. 사실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잔머리를 못 굴리는 거예요. 예. 정치를 못 하는 거죠. 지금은 95% 사건을 이제 상고법원 상고법원에 판사에 보내놓고 맡기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우리 정치 사회에서 권력화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그 말하자면 방침을 결정하는 그 사건만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회 주목을 예컨대 받고 원세훈 판결 같은 경우 예. 갖고 원세훈 판결은 사실상 그 사실관계들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죠. 낮게 해갖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쌍용자동차 판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마찬가지 그렇게 예. 하고
또 유신 그 KTX 여승무원들도 그랬죠. 그런 그렇게 했고요. 저는 딱 그다음에 그래서- 긴거 조치 위반으로 감옥 갔던 사람. 예. 이것은 특별하게 가혹행위라든지 고문 안 당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이거 뭐 손해배상 국가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결정들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과 민주주의 흐름에 반대되는 판결들을 계속 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 판결 제대로 해라.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을 해라. 그러면 상고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할아버지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만들어낸 최근에 한 3년 양승태 체제가 양산한 판례들을 예. 보면 정말 시대 역행, 그러니까. 정말 비민주. 지금 예를 든 것만 해도 딱 오네,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사회 룰을 정하려면 우리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복잡한 만큼 소수자의 이익을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노동계 쪽에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 토론을 해서 우리 사회 룰을 정하면 맞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쭉 보면 그 소명급제했던 판사들, 서울법대 출신들, 50대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라고 해도 과간이 아니잖아요. 예.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 룰을 결정하겠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내린 판결을 봐도 그렇고, 자, 상고법원 안 돼요. 근데 상고법원을 갖고 지금 정치인들 재판과 연동시켜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우선 예. 이게 그 상고법원 설치에 법무부가 반대를 해요. 그래요? 법무부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입법을 정부 입법으로 입법 발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168명의 입법 발의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정말. 되는 게 이게 사실 입법 로비를 해서 입법 발의를 한 겁니다. 예. 원래 법원 조직이 선관위 조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 그렇죠. 부장 판사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선관위원장이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가서 서명해달라니까 서명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뻑하면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선거 때 그럼요. 걸면 다 걸리는 건데 선거법으로.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 168명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네. 여기서부터.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168명이 했는데 만나보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만나보니까 나는 상고법원이 뭔지 뭔지도 모르고 몰라. 서명을 네.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예. 그 법원에 기소된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 그 하려니까. 이야기는 여기에 반대를 하면 자기 사건에 영향을 예. 미칠까봐.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컨대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적극적 찬성론자죠. 현재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1년형의 2년 집행유예를 받는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상대 있죠. 대법원에 올라갔고 이게 예를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이 의원직 상실되죠. 상실되니까. 의원직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예. 실형이기 때문에 예. 실형이기 때문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예. 동창생 하나 생긴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예? 묘한 게 예. 한명수권도 있지 않나요? 한명수. 한명숙 의원은 뭐 상고법원에서 표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근데 표명은 안 했는데 굉장히 이걸 쥐고 있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죠. 사인인 거죠. 사실 적어도 반대는 못하죠. 이거 확정되게 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쥐고 현재 있는 거예요. 예. 대법원에 올라갔고 이게 몇 년이 됐냐면 2년이 2년이 됐어요. 넘었죠. 예. 2013년 9월 16일. 안 됐구나. 9월 16일 날 2심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그 무슨 촉진법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4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이걸 쥐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정치자금법은 이제 정치자금법 선거법하고 달라서 예. 기간은 없는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선거 시기 갖고 장난을 많이 치죠. 정치를 예.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중진 의원들을 선거를 하면 뭐 정봉주 의원, 초선 의원 선거를 하면 전국에 대단한 영향을 그냥 미치잖아요. 당신 얘기나 했어.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 까지 말고 그냥 자기 얘기나 계속해. 그냥 그걸 갖고 이제 정치를 하는 나 거죠. 초선인 건 70억 인구가 다 알아. 왜 그래? 초선이면서도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금 박기춘처럼 바로 무릎을 꿇래. 조율을 했잖아, 조율을. 그래갖고 3년 끌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6개월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판결하기 싫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6개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거나 자기가 판결을 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예. 두 가지 이유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펜딩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한명수 계속 건을? 질질 끌고 있느냐? 상고법원밖에 없습니다. 왜 요즘 대법원은 정말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상고법원이에요. 어떤 이야기로 출발을 해도 기승전 상고법원. 상고법원. 결론은 예. 상고법원. 기자들이 상고법원 반대를 하면 무식한 기자라고 완전히 예. 매도를 한다. 저희가 상고법원 반대하는 기획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그 전까지 정말 좀 치밀하게 지냈던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예. 정말 전화를 무지막지하게 해요. 어. 연 끊자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 그 대통령이 입법에 관심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 로비하고 예. 거기에 매달리듯이 지금 판사들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그래요. 예. 그 뭐 상고법원 반대 칼럼을 쓰잖아. 내가 또 토론에서 나가잖아요. 오만 그 제하고 인연이 있는 뭐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법조인들 예. 다른 사람 모두를 망라해서 다 로비를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불행 아니에요? 상고법원을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노현웅 기자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판결 정확하게 해라. 그럼요. 최근에 내렸던 그 원세훈 판결 우리가 오늘 예를 든 것만 딱 봐도 대법원 존속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원세훈 선고법 무죄 내린 거, 그다음 쌍용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 KTX 여승무원들 여승무원들 해고의 문제 이런 등등의 사건만 봐도 지금 대법원은 완전히 정치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올라가서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이걸 지고 상고법원하고 이것을 딜을 하려고 그러냐고.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원세훈 판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그 판례를 변경하거나 예.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 회부하거든요. 예. 원세훈 아니면 한명숙. 원세훈 판결, 원명숙. 원세훈 판결, 원세훈 선거법 판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3대 0이었잖아요. 예. 13대 0일 걸 전원합의체 판결할 이유가 없거든. 그럼 소부에서 이미 합의된 건데 3대 0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확실히 무슨 한 거죠. 의미야? 시간 끈 거예요? 아니 확실히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전원일치 그쪽입니다. 이렇게 아. 확실한 사인을 보내는 거죠. 확실한 사인을. 네. 그렇죠. 현 정권에 저희는 우리는 의견이 달라지지 네. 않습니다.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을 그 전에 상고법원에 예. 결정을 못했다가 이번에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거 예. 큰일 나겠다. 그렇죠. 아니 이 중요한 사건을 소수 의견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는 얘들에게 일반 사건들 다 뺏어버리고 중요 사건 맡겨놔갖고는 나라 절단 나는 거죠. 나라 정치 예. 얘들이 다 정치 다 하겠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그런데 그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들이 지금 상고법원 문제나 네. 지금 그 한명숙 재판건, 그다음 박지원 재판건 네.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요? 지금요. 예. 지금 지난번- 지역구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얘기 똑같이 하는데 지역구에만 가 있죠. 지금 아까 처음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 도생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죠. 국회에서 네. 툭하면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특검이나 검찰로 가져가자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죠. 주장을 하고 맞아요. 헌재 법원으로, 가져가고. 헌재 가지고 법원으로 네. 가져가고 하여튼 뭐 중요 사건 요번에 그 지금 뭐지 도청 사건, 그렇죠. 해킹 사건 예. 이런 것도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예. 이슈 파이팅이나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 서초동에서 그런 고발장을 받아들면 아이고 또 실력 없는 것들이 우리한테 뒤처리하라는구나.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실력 없는 것들이 왜 우리한테 뒤처리하라 그러냐?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정치인 순환의 시대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의원들의 약점과 비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려는 정치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첫 녹음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저희가 라디오로 하는 마지막 방송에서 세월호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조회수가 한 30% 정도로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 50, 60% 정도로 다운로드 수가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국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함께 공분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옥으로 가고 있는 정치인 문제도 죄를 짓고 불법을 한 정치인들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정치인들을 매개로 해서 자기들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함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전국구,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한 전국구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